가면을 쓴 채 사회에서 요구하는 감정을 연기하는 현대인들. 여기 자신이 쓴 가면에 감정이 함몰되어 버린 한 사람이 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 역을 맡은 히스레저. 그는 희대의 악역을 연기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조커로 변신시켰다. 그러나 결국 가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면 장애와 정신 착란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히스레저. 가면으로 인한 자아의 상실이 정신과 몸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감정은 모든 인간의 몸속 세포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당신은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최근 신체 감정 지도를 분석하여 발표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감정에 따라 열이 나는 지점이 신체 부위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화가 날 때는 머리와 가슴, 자부심을 느낄 때는 배 위쪽 상체, 행복할 때는 온몸이 따뜻해졌으며 우울할 때는 온몸이 무기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 정신뿐 아니라 몸의 상태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몸을 감염시키는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노트르담 대학의 제럴드 헤펠 교수팀에 의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기숙사에 같은 방을 쓰는 103쌍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6개월 후 똑같은 질문을 한 결과 우울증이 심한 학생과 같은 방을 쓴 학생은 이전 조사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감정이라는 바이러스가 한 집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울, 분노와 같은 악성 바이러스는 억압하고 모른 척할수록 더욱더 통제가 불가능해져 우리의 몸을 통해 그 칼날을 드러낸다.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감정과 몸.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몸에 더 집중해야 한다. 몸으로부터의 변화, 그것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이다. 최근 구글의 감정 조절 프로그램인 내면 검색이 화제가 되고 있다. 1년에 4번 7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는 바로 차드 멍탄. 자신의 명함에 정말 유쾌한 친구라는 타이틀을 새기고 다니며 괴짜라 불렸던 구글의 엔지니어이다. 매일 크리에이티브를 외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중압감에 시달리는 구글 직원들. 그는 직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여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감정 라벨링과 몸 스캔.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이 감정과 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의 감정이 위협이나 자극을 받게 됐을 때 뇌속 감정 회로인 편도체에는 빨간불이 켜진다고 한다. 이성이 마비되면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 3F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꼬리표를 다는 감정 라벨링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화가 나, 정말 당황스러워, 나 속상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 말하는 순간 뇌에서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하는 우측뇌, 배측 전전두 피질의 활동을 증가시켜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진정된다는 것이다. 어떤 감정이라도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의 반응을 살피는 몸 스캔 작업이다. 만약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얼굴의 긴장, 말의 빠르기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편이라면 불편한 상황에서 얼굴 근육이 굳어지고 말이 빨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후회할 일을 하기 전에 방을 잠시 떠난다거나 적절한 상황에 화를 표출함으로써 분노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얼굴 근육이 굳어지고 말이 빨라지는 걸 보니 나 지금 화가 난 상태야 라고 신체 감각과 함께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면
뇌의 감정 회로인 편도체를 진정시켜 감정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들은 구글의 직원들은 실제로 감정 조절이 쉬워지고 대인 관계와 리더십 능력이 향상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화나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감정을 다스리고자 할 때 산책을 했다고 한다. 이른바 소크라테스 워킹. 실제로 워킹이 감정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의 사라 스노드그레스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걸음걸이와 감정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걸음에 따라 심박수 변화를 조사한다고 말하고 3분 동안 걷게 했는데 단 걷는 방법에 차이를 두었다. A그룹은 고개를 들고 팔을 힘차게 휘두르면서 성큼성큼 걷게 하고 B그룹은 고개를 숙여 땅바닥을 보고 발을 끌면서 짧게 걷게 한 결과 A그룹의 행복지수가 B그룹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한다. 몸이 감정을 지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우습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표정을 우습게 가짐으로써 우스운 기분이 들기도 한다.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형식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라. 몸이 당신에게 묻는다.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가?